안녕하십니까. 콴다일로 국어 손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6년도에 예비고1에 저에게 오는 학생에게 목표를 2가지 갖고 있습니다. 2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첫 중간고사 1등급. 2번째, 3월 모의고사 1등급입니다. 1등급? 너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목표를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대화를 정말 자주 나누거든요. 근데 학생마다 개개인별로 다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봐요. 너 몇 등급 받고 싶어? 했을 때 어머니 점수랑 본인 실력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에게 아니 너 1등급 안 될 것 같은데? 너 3등급이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이가 1등급 받고 싶으면 저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국어만큼은, 수학은 지금 이거 시력검사 수준이죠. 근데 국어는 당당하게 95점 1등급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되고요. 국어 진짜 못해도 모의고사 1등급 맞고 중간 내신도 1등급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해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만약에 중3 예비고1 학생들에게 딱 처음에 왔을 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땡땡아, 너는 문법, 문학, 비문학 중에서 뭐를 제일 어려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이의 실력을 조금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국어를 조금 공부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 문법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공부 좀 해봤어요? 그러면 비문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가 문학이거든요. 이것은 답이 명확한 순서 지점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은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답이 되게 명료하고 명쾌해요. 이거 하나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비문학과 문학인데 보통 고3 수능에서는요, 아이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문학이거든요. 그러면요, 어머님, 3월 모의고사를 더 잘 봤으면 하실까요? 아니면 첫 중간고사를 잘 봤으면 하실까요? 중간고사죠. 맞아요. 그러면 예비고일 때는요, 이 순서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모의고사 잘 받는 순서예요. 중간고사는 문법과 문학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고 대신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문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문법 개념을 한 바퀴 다 돌리고 가야 돼요. 대신 고3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3. 어머님 이게 말 됩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은요.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지문 엄청 많이 공부를 해도, 작품 많이 공부를 해도, 문제 많이 풀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 문제의 풀이 방식을 빵으로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흔히 중학교 때만 국어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개념, 지문, 보기, 문제, 선지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문제랑 선지 여기에만 집착을 해요. 달달달 암기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닌데요? 저 보기 잘 읽었어요. 맞아, 너 정말 잘 읽었어. 너 되게 열심히 읽더라. 너 선지 엄청 보기에 밑줄 많이 가 있더라. 근데 그거 한마디로 요약해봐 라고 했을 때 말 못해요. 그럼 그거 자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문제랑 선지만 본 거죠. 그럼 그냥 중학교 때만 잘하는 국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봤는데요. 올해 문제예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보다 좀 쉬운 황진이 시조로 갖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황진이 시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밤 중에서 가장 긴 시간대가 동짓날이거든요. 그 기나긴 시간에 타임을 확 자른대요. 한 허리를 딱 베어내서 한 1시간, 2시간을 딱 베어내서 어디다가 넣을 거냐? 춘풍 이불 아래다가 살짝 넣어놓는데요. 왜 넣어놓을까요?
나중에 사랑하는 님하고 만나려고요. 그때 사랑하는 님이랑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이게 시의 주제예요.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고 갔는데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방금 되게 재밌게 이거 공부하고 갔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 하고 가서 양치기로 절대 안 되는 거죠. 문제 풀어야 돼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어머님 이거 쉬운 문제 제가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학이요. 비문학이 받쳐줘야 됩니다. 문학 시험인데 이거 비문학이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읽어볼게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시간이 나뉜대요. 크로노스는 양으로서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에 있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뭐 1시, 2시, 3시 이런 시간이겠죠. 카이로스는 질로서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은 그 안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뭐지? 어머님 근데 비문학, 인문예술의 비문학의 특징이요. 앞에서 추상적인 언어가 나와 있으면 뒤에 반드시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되기 마련입니다. 쉬운 언어로. 즉 똑같은 말로 한번 다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동어치환. 크로노스적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시간, 21세기, 19세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적 시간은 나의 개별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이질적인 시간. 인과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개별적인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보기의 용어를 한마디화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은 일반적인 동지, 딸, 밤 이런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임과 사랑하는 개인적인 시간, 동어 용어를 딱 치환을 한 상태에서 자기 말로 딱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선지에 딱 들어가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방금 그런 보기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막 읽어요. 카이로스적 시간, 뭐지? 다시 여기 들어가요. 헷갈린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선지에 들어왔을 때 아까 그 용어 치환한 것을 대입하면서 읽는 거예요. 중장의 춘풍이불 아래는 카이로스적 시간, 일반적 시간 경험에 기대하지 못한 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크로노스적 시간도 개인적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을 또 갖고 옵니다. 지문의 내용에서 사랑하는 님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지?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다. 틀렸네.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이제 임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겠구나. 틀렸네. 심화도 틀렸다. 그렇게 해서 3번을 정답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이들이 내년 3월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양치기 아무리 작품 많이 읽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풀이 방식을 배우고 가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학교 때만 잘하던 친구들은요. 문제랑 선지만 이렇게 집착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할 친구들은요. 개념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고 지문에서 근거 찾고 보기 관점 정확하게 캐치해주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머님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고3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 때 하셔야 돼요. 제가 3개 지역의 문법 문제를 갖고 왔어요. 비학군지랑 학군지의 문법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비학군지 어떠한 지역 내에서 그 학교 내에서도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학교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요. 그냥 기호 한 종류, 기역부터 미음까지 확인을 하고 수능 문제 난이도 이 정도로 풀면 됩니다. 근데요. 어머님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평가를 할 때요. 중간고사에서 이제 총평이 나올 때요. 문법에서 평이했다. 아니면 문법이 쉬웠다라고 하는 대치동의 학교들도요. 다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 풀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군지. 학군지도 일부러 제가 대치동으로 확 안 갖고 왔어요. 두 번째는 분당 내에 있는 학교로 갖고 왔어요.
분당에서 올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학교 거로 갖고 왔습니다. 어느 학원이든 여기가 다 최상난도다라고 했던 그 학교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A에서 G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두 개 기호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려워졌죠. 보통의 대치동 문제도 다 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간 난이도, 보통의 대치동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내에서 문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 있죠. 그러한 학교는 식은땀이 납니다.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일단 A부터 J까지 다 확인을 해주고 표 2에서 인출, 개념에서 딱딱딱딱딱 적용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친구 안 틀리고 싶어서 B 더하기 J 더하기 J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G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다 했어요. 그런데도 틀렸죠. 왜? 어머니, 근데 이 친구 문제들 다 보잖아요. 문법 못해서가 아니에요. 실수해서요. 여기서 딱 2개의 단어 정도 누락했어요. 다 잘하고. 그 다음에 계산에서 이렇게 계산까지 잘했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문법 공부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가 돼야겠죠. 일단 예비 고1 때는요. 고3 수준의 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풀어갈게요.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의 수준은 점차적으로 내신 때 한 달 내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네, 업무폰이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일단 문학 한 바퀴 다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핵심 정보 캐치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는 과제 안내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써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거에 중점 받아서 이렇게 꼭 공부해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수과제랑 선택과제로 해서 문제량은 풍부하게 선택과제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필수과제만큼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건 꼭 해야지 성적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주 모의고사 1회분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에 배운 복습 심화 문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어서 내신도 보내실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아이들이 교재 정말 좋다고 하는데 학교에 절대 안 들고 가죠. 근데 국어학원 자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없는 자료 한 장짜리 요약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학습지 관련해서 전체 문제, 수능, 수특 다 넣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닉도 1시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잡아요. 땡땡아, 이거 오늘만큼은 보기 유형을 타파하자. 이 문제는 다 맞춰야 돼. 이 문제 유형은 꼭 다 하고 가자. 라고 하고 1대1로 구두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도 뜨겁게 도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다일로 손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